네,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막토막 경제에서는 폴크스바겐이 500억 달러를 투입해서 테슬라를 따라잡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 폴크스바겐은 어떤 회사일까요?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요. 폴크스바겐이 있고요. 그 다음 아우디, 세아트, 스코다,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포르쉐, 하이엔드라고 얘기하는 고급 차에서부터 상업용 차량까지 굉장히 폭넓은 제품군을 거느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크스바겐의 야심찬 선전포고. 폴크스바겐이 2023년까지 5년이죠. 전기차 생산 등에 44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5년 동안의 폴크스바겐 그룹이 총 투자하는 금액의 3분의 1을 전기차에 쏟아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양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것을 폴크스바겐이 본격적으로 알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폴크스바겐이 2018년 무려 56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을 때에 당시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긴장했습니다. 왜? 폴크스바겐과 같은 전통 차량 제조사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연간 1,0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합니다. 뭘 뜻할까요? 자금력이 막대하다는 거죠. 폴크스바겐 전기차 열어보니 드디어 ID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판매 대수에서는 유럽에서 테슬라를 따돌렸다고 합니다. 여기엔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폴크스바겐의 등장에 잔뜩 긴장했던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독일인들이 왔다. 그런데 테슬라보다 못하네? 왜 이랬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이 당초에 약속했던 환상적인 기술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앞유리에 어떤 속도라든지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혀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영 체제가 있을 텐데요. 이걸 무선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요. 차량 센터를 찾아갔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기 배터리로 대체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동차 업계의 거인은 왜 실패했을까요? 데니 사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핵심 열쇠가 무엇이냐면 자동차 내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들, 수백 개는 아니더라도 수십 개는 되는 이 시스템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센트럴라이징 하는 것이다. 하드웨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뭡니까? 바로 소프트웨어죠. 자동차 전체를 컨트롤하고 에너지를 분배하고 그다음 각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하나의 통합 관리 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폴크스바겐은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의 방식대로 처리를 했죠. 이 차량 내에 ID3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개발했냐면요. 공장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는 아마존하고 같이 협력을 합니다. 커넥티드 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개발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해요. 자체 운영 체제 개발은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회사와 같이 작업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이게 될까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일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크스바겐의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당신이 왜 변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뭔 얘기냐? 아무리 구성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이보세요. 우리가 세계 넘버원이에요. 우리 방식이 맞다고 라면서 구성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폴크스바겐이 내놓은 ID3은 세계 자동차 업계 1위가 내놓은 첫 전기차 치고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전기차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보다는 어쩌면 가전제품에 가까운 그런 것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습니다. 애플이 현대차를 만나고 갔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외에도 애플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애플이 왜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자동차 업계는 애플이 아이폰에서 거둬들이는 높은 마진을 가진 그런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엄청난 자본을 들여야 한다. 이것은 애플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애플이 왜 굳이 수조 원을 들여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죠? 바로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자동차가 향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떤 가전제품과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들어온 것은 아닐까요?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비로소 어떤 태블릿 PC와 휴대폰은 가전제품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냉장고와 같은 친숙한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고 사용하려면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사용법 배우기 위해서 안내서 읽어야 되나요? 냉장고 쓰는 것만큼이나 휴대폰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자, 자동차 어떻습니까?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장벽이 있죠. 어쨌든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단순한 차량의 구동계가 바뀐다는 것 이상의 변화가 있다. 이것을 폴크스바겐의 실패가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기사에서 받은 영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